고쳐서 저 시설 그러니까 회계법 특별회계법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기금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법 개정을 추진하시죠. 그게 꼭 불필요한데 돈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 예산은 있고 시설만 해야 되니까 시설을 했던 데 또 하고 했던 데 또 하고 불필요한 데서 계속해요. 농촌 지역 가 보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기본소득 지급이라든지 기본소득 지급이나 지역사랑의 상품권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행안부 얘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요 다음에 농식품부가 갑자기 왜 농촌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지? 지방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농어촌이라고 해서 대통령님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림부가 하겠다 그러고 또 행안부는 지방이니까 행안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잘하는 데서 하자. 그러면은 요 햇빛 연금 문제는 농식품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하기로 하죠. 예,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산청에 산사태도 있었고 강릉에 가뭄도 있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후위기와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농촌의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주 구양리에 가서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와 기회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은 정책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5극 3특 균형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누락될 수 있는 게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또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등을 통해서 새로운 농촌의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부존한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영농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지구를 통해서 집적화를 하고 반드시 농지 등의 규제 완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의 타용도 시설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까지 확대하고 이 사업의 주체로서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주 구양리처럼 공용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의 공공기금으로 활용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올해 10개소 선정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100개소, 그래서 2030년까지 전국에 500개소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왜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돌봄 공동체 사업 등 그 연계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고 이것을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산할 가능성을 좀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특히 태양광을 활용한 그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의 그 자원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자원이 되는 것이 농지를 포함해서 그 농촌 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마을 주민들의 공용 자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촌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하면 농사짓는 공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그 농사짓는 공간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터이고
농업 이외에 다른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는 일터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하고 쉬기 위해서 오는 또 쉼터로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촌을 이렇게 다기능적 공간으로 바꾸어서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순창과 신안군이 필두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자기 지역을 특성에 맞게 농촌 공간 계획이라고 해서 다양한 특화지구까지 구현한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139개 시군이 농촌 공간 계획을 모두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안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문제거리로 등장을 했는데 실은 빈집은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촌 빈집 7만 8천 호를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고 이것을 재생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 정비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을 하고 지금 빈집 은행을 통해서 농촌 빈집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농촌 생활권 조성 재생을 지원하는 농촌 협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농촌 협약 프로그램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역발전 투자 협약으로 연계해서 범부처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은 넓은 면적의 인구가 분산 분포하기 때문에 기초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양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조악합니다. 이런 서비스 공급 방식을 읍내나 면소재지에 있는 시설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형태에서 서비스를 아예 딜리버리,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 장터라고 해서 자동차에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나 식품을 싣고 장터를 이동하는 이런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서비스들이 농촌 주민들한테 굉장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천원 택시 혹은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전남 영암이 최근에 AI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 예측 교통 모델을 해보니까 오히려 평균 대기 시간이 90분에서 26분으로 줄고 운영하는 비용도 4억 3천만 원을 절약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원 택시나 수용답형 버스를 AI로 전환하는 농촌 교통 모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에는 정주 인구, 사는 인구뿐만 아니라 사실 찾아오는 생활 인구 등을 통해서 농촌이 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또 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농촌 관광과 연계한 특화 산업을 지역에 다양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4도 3촌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케이션 공간을 농촌에 많은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워케이션 공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막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농막은 사실 숙박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사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주말을 보내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유산이나 K미식벨트, 체험 휴양마을,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트레일 이런 다양한 농촌의 특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민과 업계가 협업하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이것이 농촌의 소득으로서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청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 농촌에도 AI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농업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팜에 AI를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고도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아까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이 보여준 것처럼 굉장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전 분야의 대대적인 AI 접목을 통해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가 농촌에 들어와서 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예비 농업인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비축 농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는 것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문경에 늘봄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주에서 주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굉장히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로부터 토지를 모아서 110헥타 규모로 규모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한 기계화와 이모작 등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주주로서 참여한 이분들에게 농가소득을 2배 이상 올려주는 이런 실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고 2030년까지는 100개 정도의 공동영농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걸 마저 좀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걸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총리실이 아예 주관을 해서요. 이건 아예 별도 기획 정책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농촌이 지금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유휴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구양리 사례도 보면은 그냥 돈 드는 것도 없고 그냥 하니까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데 도움되고 수익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솔직히 아닌데 기획으로. 네. 근데 이게 왜 전국에 26년에 100개밖에 못 합니까? 뭐 하려면은 뭐 마음 먹고 하면은 예. 수백 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요. 만 일단- 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만 예. 개도 할 수 있다는 게 예, 뭐라고요? 만 개도 할 수 있다는 게 그 구양리의 창업주의 얘기입니다. 예. 그 창업주.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구양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지붕에 뭐 주차장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1메가와트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주민들이 이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네, 주로 뭐 마을회관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사실 주민들이 내 땅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땅인데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텐데 공공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의 한계라고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가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 도로. 예. 도로 위에 쫙 깔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사람도 없는데. 문제 있어요? 그 현재 입지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때 그 입지 규제 문제를 풀면 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농지나 공공용지를 구하기 어려우면 예. 그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도로, 예. 농로, 예. 하천 조그마씩 하니까 예. 그냥 이렇게 세워서 쫙 깔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려운가?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그 협동조합에 임대해주면 가능한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동사업을 하고 그 수익 나오는 건 공동으로 배분하고 돈이야 재정에서 지원하고 행정은 그냥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행안부와 농림부랑 협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이지거든요. 그 방치되어 있는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예. 부지들인데 예. 그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 자체 소비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크며 그 유리 수입해가지고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막 송전탑 만들고 난리 치느니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거 쓰면 구양리 모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지분을 보장하게
그것도 제도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신안군이 이제 조례로 만들다가 싸워가지고 사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예 일정 범위까지는 해당 지역 공동체에 일정한 지분을 주도록,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 주민들의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게 하니까 그러죠. 네. 어차피 재생에너지 구매는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손해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 몫을 늘려주면 되죠. 그게 세금 걷어가지고 막 열심히 지방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산업부도 좀 지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남 쪽으로 가면. 그래도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생산 전기는 양이 그리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전부 다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되시면 그러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슬쩍 발을 빼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계속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 적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후에너지부에서 잘 해결해 주시라고. 아니 실제로 태양광은 이젠 그 LCOE 생산 단가가요 석탄이나 LNG보다 더 싸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태양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농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고도 네. 정책 전환만 해가지고 얼마든지 농촌 주민들 수익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제가 자꾸 특정적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신안은 그 섬으로 만든 굴인데도 인구가 늘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도 그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가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농촌 지역 전부가 예. 당연히 이렇게 다 전환을 해야 국토도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예. 재생에너지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양리 모델이 산업부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지금 농림부가 자랑을 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첫째 여기 깔리는 그 태양광이 들어간 기자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기업 당연히 다 맞습니다. 국산으로 쓰는 걸 예. 조건으로 해야지. 예. 이건 산업부 장관으로서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기자재를 써야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규제를 여기서 결정해서 완화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전력 인센티브를 좀 줘야, 그리고 20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마을 공동체가 이 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농림부 사안으로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해서 농식품부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규모 태양광의 일정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라는 거에 새만금 지금 태양광이 7기가와트 목표인데 다 그렇게 거의 해야죠. 기업 그러니까 이게 줬단 문제예요. 말이죠. 예. 그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민들한테 일정 들어가려면, 정도는 줘야 예.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 근데 저도 이제 들어본 바로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 펀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금융 비용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냥 명의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거의 특권화돼 있어가지고 특혜화돼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허가를 받아놓고 그걸 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배정은 받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실제로 거래하고.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니까 주주가 바뀌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태 조사도 좀 잘해가지고 저번에 이거 회수하고 있었잖아요. 저 허가 내준 거. 네, 지방에 지금 호남 지역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좀 더 엄격하게 조사해가지고 다 취소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어쨌든 이게 지방이 사는 아주 핵심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도 역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의혹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걸 아니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예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